일단 시험지를 한번 좀 볼게, 얘들아. 일단은 시험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끔 문제들이 세팅이 돼 있는 것 같아. 특히 후반부 이제 경우의 수 문제들 같은 거에서 시간이 확보가 많이 안 돼 있으면 푸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에서 오답이 나오면 안 돼, 얘들아. 특히 이제 너네가 행렬이 계속 행렬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3번 문제 같은 거 보면 이거 행렬 이어붙이기 느낌이죠. 뭘 노가다를 합니까? 미쳐버리겠네. 어? 뒤에 얘 붙어있고 뒤에 얘 붙어있으니까 얘를 만들어내는 느낌이야. 딱 보니까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2로 만들어주면 이거 양변에 뭐 곱하면 돼? 2 곱하면 되지. 양변에 이거 2를 곱하면 여기가 2로 만들어지잖아. A에 0, 2가 만들어지잖아요. 4, 2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어? 얘네들이 그냥 뭐 하는 문제야? 더하는 문제 아닙니까? 더하면 A로 묶여 나가잖아. 더한다고요? 곱하는 게 얘네 둘이 더 해야지. 미쳐버리겠네. 1, 0, 0, 2를 합쳐서 1, 2를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생각해야 돼?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행렬은 결합법칙은 성립해. 그지? 분배법칙도 성립하고 교환법칙이 성립 안 할 뿐. 그래서 A로 묶어주면 그냥 얘랑 얘랑 더해진 얘가 만들어지면서 그냥 얘네 둘이 더해주면 5랑 5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 돌겠어요 진짜로. 여튼 그러고 PQ는 10이지. 그다음에 첫 페이지는 얘 말고 뭐 볼만한 거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얘는 바로 2를 곱해가지고 더하면 된다라는 게 바로 보여서 했는데 너네 전에 고정이랑 블라 할 때는 여기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미지수를 곱해가지고 연립방 정식 푸는 느낌으로 얘네들을 세팅하는 느낌도 했었어. 맞아요. 행렬 이어붙이기 느낌 아닙니까? 미쳐버리겠네. 도대체 얼마나 됐다고 까먹습니까? 2달밖에 안 됐어 불과. 그다음에 이제 6번은 막 이상하게 헤맬 필요가 없이 그냥 이거 얘들아 개념원리 RPM 수준 기본 문제야. 알았어? 그냥 네 가지 색깔인데 가장 많이 인접한 영역 넷 중에 하나 칠해주고요. 얘가 지금 빙그르르 돌아와서 다시 뽀뽀쪽하는 딱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쭈르륵 색칠해 나가면 돼 그냥. 그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아닙니까? 이상하게 할 필요가 없어. 여기 색칠했으면 어차피 여기에 뭘 칠하든 간에 다시 안 만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잠깐만 뭐라고? 왜요? 여기에 넷 중에 하나 칠했지. 그럼 더 이상 B, C, D에는 여기 칠한 거 못 칠해. 맞아?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여기 칠했으면 C에는 얘 제외하고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2가지. 그거 계속 똑같이 얘네들 제외하고 2가지. 얘네들 제외하고 2가지 하면 끝내시면 되잖아요. 케이스 나누는 게 아니죠? 뭔 차이죠? 케이스 나누는 거는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빙그르르 돌아와서 얘랑 다시 만나는 상황이라고. 딱지 상황. 이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다시 만나는 게 아니구나. A에 먼저 칠하면 다시 안 만나잖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근데 뭐 케이스 나눠서 풀어도 뭐 그래도 되는데 뭐 이상하게 좀 미치겠네 진짜. 너 왜 그래? 어? 돌겠다 진짜로. 여튼 이상하게 막 케이스를 나누는 애들이 있어 이거를. 어? 정신 차려. 그냥 기본 고배법칙 문제. 아니 6번 문제잖아요 얘들. 여튼 그렇고. 다음 7번은 여러 번 풀어봤죠? 인수분해 되는 문제고요. 문제에서 지금 px 인수분해 하시면 x제곱이 마이너스 n 또는 n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pk가 0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k를 집어넣었을 때 k의 제곱이 n 플러스 1이 안 된다라는 조건을 풀어주시면 돼. 그치? 맞아 아니야? 뭐 하여튼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제곱수가 안 될 조건 구하는 거니까 n이 뭐가 되면 안 되고 3이 되면 안 되고 8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9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9까지 하면 45지? 45에서 11 빼면 답이 나타나. 그지? 얘는 편하게 구했을 것 같아. 제곱수 안 될 조건. 다음 8번은 행렬을 곱셈 자체가 의미가 생성된다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고 있거든요. 문제 지금 채용자 수가 A기업, B기업, 일반, 특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음 요에는 지금 A기업, B기업, 일반, 특별 경쟁률이 지금 나타나져 있는 포입니다. 문제에서 지금 채용자 수를 채용 인원 수로 지원자 수를 나눠주면 경쟁률이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얘네들이 뭐 해주면 곱해주면 지원자 수가 나오는 거 맞지? 이해가? 채용된 수에다가 경쟁률을 곱해주면 지원자 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채용 인원수의 경쟁률을 곱해주면 거기 경쟁률이 어떻게 계산된다라고 나오잖아. 맞아? 얘들아? 여튼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는 PQ라는 행렬이 요 녀석이 지금 P, 요 녀석이 지금 Q라고 지금 제시가 돼 있지. 얘가 P고 얘가 Q야. 그럼 니들이 P에다가 Q를 곱한 행렬이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2x2랑 2x2를 곱했으니까 얘도 2x2 행렬이 나오겠지. 맞아? 근데 이 녀석의 1,1 성분이 의미하는 걸 잘 파악해야 되는 게 행렬의 곱셈은 행 곱하기 열이라 그랬어. P랑 Q를 곱하면 얘랑 얘가 곱해지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랑 얘를 곱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A기업의 일반 채용수에다가 A기업의 일반 경쟁률을 곱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곱해주면 지원자 수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A기업의 일반 지원자 수가 계산되지. 돼?
다음 얘랑 얘를 곱하면 B기업의 일반 지원자수가 계산된다고. 뭔 소린지 알았어? 즉 A기업과 B기업의 일반 지원자수가 계산이 되는 느낌이다 라는 겁니다. 합쳐져서. 되나 안 되나? 근데 만약에 그 다음 곱셈을 할 때 얘랑 얘를 곱하는 건데 얘는 지금 A기업과 B기업의 일반 특별을 지금 합치는 거잖아. 맞아? 일반 채용수랑 특별 경쟁률은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요 성분은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성분이에요. 이하가 쓰잘데기 없는 성분이라고. 마찬가지로 특별과 일반이 만나는 여기도 의미가 없지. 근데 현재 2,2는 달라. 여기 있는 성분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니까 A기업의 특별, A기업의 특별, B기업의 특별, B기업의 특별이 만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A, B의 일반 지원자수가 계산됐다면 여기는 A, B의 특별 지원자수가 계산이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하가 행렬 곱셈에 의미가 담긴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곱셈을 거꾸로 하면 Q행렬과 P행렬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행 곱하기 열이 반대로 바뀌잖아. 얘랑 얘를 곱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얘에다 곱했다라는 말은 A기업의 일반에다가 A기업의 일반 채용수를 곱하는 거니까 A기업의 일반 지원자수 계산될 거고 A기업의 특별 경쟁률에다가 A기업의 특별 그 채용자수를 곱하는 거니까 그냥 A기업만 가지고 일반 특별의 지원자수가 다 계산되는 거지. 이해가냐? 즉 일반과 특별의 둘 다 A기업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 이유로 얘랑 얘를 곱하는 거는 이제 A와 B가 섞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그 성분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의미 있는 이제 성분이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을 곱한 B기업의 일반 특별, B기업의 일반 특별 얘네들이 만나가지고 결론적으로 일반 특별이 합쳐져 있는 B기업의 지원자수가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됩니까? 이거 이해하겠어? 이거 좀 빠르게 해석이 돼야 돼. 어디랑 어디 만나가지고 무슨 합성이 만들어지는지. 그랬을 때 구하고 싶은 거는 지금 뭐야? A기업의 일반 채용 지원자수와 특별 채용 지원자수의 합을 M이라고 했으니까 A란 녀석의 얘네 둘의 합을 M이라고 했으면 이 자식이 지금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구하라고 하는 N은 A, B 두 기업의 특별 채용 지원자수의 합이다 라고 했으니까 A, B의 특별의 합이면 여기에 지금 뭐야? N이 지금 이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괜찮나? 즉 QP의 1,1 성분하고 PQ의 2,2 성분이 문제에서 원하는 M값, N값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래서 행렬 곱셈에는 뭐가 부여가 된다고? 의미가 부여되는데 성분에 따라서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성분들도 존재하니까 표끼리 뭔가 합성되는 느낌이다 라는 거야. 이해 가지?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니까 곱셈을 할 때 얘랑 얘가 곱해지면은 현재 이 녀석의 이 부분 정보랑 이 녀석의 이 부분 정보가 합성된다라고 생각해. A, B, B. 이해가 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와 여기 있는 정보가 아다리가 맞아야 곱셈이 의미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이해해 이거? 넘어가도 돼? 헷갈리지 말도록 합니다. 다음 이제 9번 문제, 뭐 편한 문제인데 조금 찝찝한 게 그림으로 지금 조건이 제시가 돼 있어서 조금 찝찝하거든요. 여기 지금 X절편이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네, 문제에서 지금 Y절편도 일치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그냥 전개식으로씩 쓰는 게 편안하죠. 최고치 한계수도 줬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X 더하기 8 세우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X 더하기 8 세우시면 되는데 문제에서 G의 마이너스 1이 0이다 라고 줬으니까 여기 있는 일치한계수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아마 열심히 계산하면 여기가 6이다 라고 나타나겠죠? 됩니까? 그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기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지금 X절편이 일치한다라는 정보 이용해서 얘도 X 마이너스 4를 인수로 갖는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됩니까? 그럼 현재 이 자식이 X 마이너스 4에 상수항 8이 나오려면 X 마이너스 2다 라고 나타나니까 fx 결정됐고 구하고 싶었던 건 열심히 계산하시면 됩니다. 괜찮냐? 여튼 연립부등식 열심히 풀어주면 아마 답이 마이너스 1부터 x가 2까지 나타나면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계산은 스킵해도 돼. 그지? 식은 잘 세웠으면. 다음 이제 10번을 막 우당탕탕 푸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너네 확률과 통계까지 배운 고급 인재들 아니야? 지금 상황이 뭡니까? 이렇게 통이 있는데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을 때 봐봐. 결국 얘네들을 꺼내는 순서를 결정하겠다라는 거는 그냥 1, 2, 3, 4, 5, 6이라는 공을 배열하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야. 순서를 배열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어떤 순서가 배정이 된 거야? 1번을 무조건 2번보다 먼저 뽑아야 돼. 즉 1번과 2번끼리는 배열에 순서가 이미 결정돼 있는 순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되나? 3과 4번도 이렇게 이 순서대로 결정이 돼 있고 5번과 6번도 이 순서대로 결정돼 있어. 1번 먼저 2번, 그 다음 3번 먼저 4번, 5번 먼저 6번 이렇게 결정돼 있다고. 맞아? 너네 확통해서 이런 상황 어떻게 해결했어 이거?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해결하지 않았니? 뭔 소리냐면 1번, 2번 공을 그냥 같은 공 동그라미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3번 공, 4번 공을 같은 공 세모, 세모라고 생각하고 5번 공, 6번 공을 같은 공 네모, 네모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이거 6개를 뭐 하는 경우에서랑 똑같아? 나열하는 경우에서랑 똑같아. 이해가 갑니까? 뭐 굳이 얘를 6팩, 2팩, 2팩으로 나누는 게 조금 찝찝하다 싶으시면 굳이 고일수학으로 해결하려면 6자리 중에 동그라미가 올 거 2개 골라주고 남은 4자리 중에 세모가 올 거 2개 골라주면 되죠. 맞아? 이해가 15 곱하기 6을 하면 답 몇 가지야? 90까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이거 왜 이거를 나열한 경우의 수가 이것도 경우의 수가랑 똑같은 건지 이해가? 똑같은 걸 나열했을 때 그냥 무조건 1번, 2번 순서가 결정됐으니까 나열한 다음에 그냥 앞에다가 1번, 뒤에다가 2번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지? 채은아? 괜히 배운 게 아니니까 이걸 막 한참 헤매고 있으면 안 돼요? 그지? 순서가 결정돼 있다 라는 거고 설마 수용도를 펼치진 않았겠지? 넘어갑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다음 11번도 주간목킬에서 봤던 거 맞아? 기울기가 뭐야? 그 3이다. 왼쪽 오른쪽 기울기가 3이다 라는 정보 이용해서 위로 3칸씩 올라갈 때마다 정수 포인트가 늘어난다 라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래프 그려서 푸는 문제고 첨점이 1,3, 4,6에 찍혀 있으니까 대충 뭐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 같아. 현재 1, 얘가 지금 4고 여기가 3, 얘가 6까지 오지. 맞아? 그럼 얘가 n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을 보는 거니까 기점되는 순간은 이렇게 y = 6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여기 좌표 열심히 구해주면 0에 찍혔을 겁니다. 여전히 기울기의 정의 활용하는 거고요. 맞아? 그럼 n이 일단 6에 왔을 때를 생각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지금 경계 포함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수는 지금 몇 개 나와? 5개 나오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정수가 7개가 포함되길 바라니까 현재 여기보다 정수 포인트가 2개가 더 늘어나는 순간을 보면 돼. 근데 지금 좌우 기울기가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니까 위쪽으로 3칸 올라갈 때마다 정수 포인트가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거라고.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3칸 올라가시면 y = 9가 되시면서 여기가 지금 정수 포인트였는데 하나의 정수 포인트가 하나씩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위쪽으로 3칸 올라갈 때마다. 이거 상황 파악되지? 맞아? 그럼 현재 여기 5개 있고 여기 2개 늘어났으니까 요 순간부터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인 거 맞죠? 그래 안 그래? 근데 그 다음 정수 포인트 여전히 포함되는 순간 y = 12가 되니까 요 포인트는 우리가 포함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맞아 아니야? 그럼 결론적으로 y = 9인 순간부터 12가 되기 직전이니까 n 값은 9 또는 10 또는 11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맞죠? 이해가 가? 편하게 풀었지? 순식간에 답을 계산해야 돼.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12번 문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 도대체 이걸 왜 후루룩 틀리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일단 문제에서 서로 같은 것과 다른 것 구별해야 돼. 인형 2개끼리는 서로 같지? 맞아? 그래서 같은 인형 A가 있고 A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요. 같은 인형 B, B가 있었다라고 치자. 그 다음 꽃은 서로 다르다라고 줬으니까 그냥 어떤 서로 다른 꽃 X, Y가 있었다라고 치자고. 괜찮요? 그럼 얘네들을 몇 명한테 나눠줘? 5명한테 나눠줄 건데 안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최소 하나씩은 가져가. 그럼 얘들아 6개를 5명한테 나눠주니까 최소 1명은 몇 개를 받는다는 소리야? 1명이 몇 개를 받는다는 소리야? 2개를 받는다는 소리야. 5명 중에서 1명은 2개를 받는다라는 것만 일단 캐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딱 1명이 2개를 받기 때문에 그 2개 받는 사람을 결정해주는 가지수가 몇 가지겠냐? 5명, 그렇지 5가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A가 A라는 사람이 2개를 받기로 했을 때 그 2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총 요 정도로 갈라지는 것 같거든, 얘들아. 2개를 받을 수 있는 종류가 일단 인형 하나 받고 똑같은 인형을 또 받았을 수도 있지. 맞아? 혹은 인형 하나 받았는데 또 다른 인형을 또 받았을 수도 있어. 혹은 인형 하나 받았는데 꽃을 하나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꽃 2개를 받았을 수도 있어. 뭔 소린지 알겠냐? 그럼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똑같은 인형 2개를 받는 거니까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어? 2가지 경우가 있고요. 서로 다른 인형 2개를 받는 건 어차피 A, B 받는 거 몇 가지밖에 없어. 1가지밖에 없지. 맞아? 그 다음 인형 하나 꽃 하나 받는 경우는 인형 둘 중에 하나 골라주고요. 꽃 둘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는 것 같아. 4가지 있겠지? 그 다음 꽃 2개 받는 건 그냥 꽃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 1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됩니까? 이해가 가? 그럼 A한테 일단 2개를 나눠주고 나면 나머지 남아있는 애들을 4명한테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A 2개를 가져갔으면 나머지는 B, B, X, Y 이렇게 남았고요. A, B 하나씩 가져갔으면 A, B, X, Y 남아있지. A, X 하나씩 가져갔으면 A, B, B, Y 이렇게 남아있네. 그치? X, Y 가져갔으면 A, A, B, B 이렇게 가져가는 거 맞지? 남아있는 거. 뭐라고? 뭐라고?
뭔 소리야? 여기? 아니 A가 하나 더 남았어. A 하나만 가져갔으니까. 되나? 그럼 얘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배열하면 되지. 4명한테. 그럼 얘는 B가 2개 있으니까 일단 B를 가져갈 놈 2놈 뽑아주고 X, Y를 배정해주면 2팩토리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까? 맞아 아니야? 얘는 어때? 여전히 A, B, X, Y가 전부 다 다르니까 그냥 4팩토리얼로 배열만 하면 되고요. 얘는 아까랑 똑같이 B가 2개 있으니까 4명 중에 B 가져갈 놈 2놈 골라주고 2명은 배열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얘 2개, 얘 2개니까 그냥 A 가져갈 놈 둘이 골라주면 자동으로 나머지 2명이 B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됩니까? 그럼 현재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2가지 중에 1가지 가져와야 되고 얘가 6이 10이니까 곱하기 12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 얘는 1가지 중에 1가지 가져왔고 4팩토리얼은 2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4가지 나왔으니까 4 곱하기 6이 12가지 나타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야? 1가지 곱하기 4C니까 1 곱하기 6으로 처리가 되겠네요. 됩니까? 그럼 얘가 24가지, 얘도 24가지, 얘는 48가지, 얘는 총 6가지에서 케이스 분류한 게 총 몇 가지야? 48에 48 더하면 96. 아니지. 96에다가 6 더하면 102가지인가요? 맞아? 그럼 102가지에다가 아까 최초에 2개 받을 사람 결정해주는 거 5가지 곱해주면 답 몇 가지라고 하면 돼? 510가지다 라고 쓰시면 되죠? 맞아 아니야? 그래서 최초 케이스 분류만 예쁘게 꼼꼼하게 종류별로 잘 해주시면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그쵸? 넘어가도 돼? 넘어가도 돼. 13번은 바로 직전에 했던 모의고사 30번 문제 맞아? 일단 문제에서 부등식에 그 경계로 등장하는 2개의 숫자가 3분의 a제곱 마이너스 3a랑 그 다음에 3분의 2a 맞지? 맞아? 얘네들의 경계에서 지금 알파 베타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자연수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케이스 어떻게 분류하는 거야? 얘가 정수 경계에 나온 상황하고 정수가 경계가 아닌 상황으로 나누는 거 맞지? 맞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는 1개다 라고 했으니까 얘가 정수 경계면 요렇게 정수 경계 사이에 알파와 베타 사이에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면 베타와 알파의 차이가 얼마 나와야 돼? 2 나와야 되지. 요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나온 상황이고 정수 경계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면 대충 정수 하나만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 알파와 베타가. 그지? 그럼 하나만 이렇게 포함하고 있으려면 얘네들이 그냥 딱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그냥 한 칸 차이 나는 거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연수 간격인데 안쪽에 하나만 품고 있으려면. 아니 2칸 이상 차이 나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하나만 포함하려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란 소리야? 그냥 1이 된다는 소리야. 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 됐단 말은 현재 이 녀석의 차라는 거를 계산했을 때 현재 3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5 a가 되는데 얘가 현재 뭐 되는 상황? 2 되는 상황, 마이너스 2 되는 상황, 1 되는 상황, 마이너스 1 되는 상황 4번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지. 맞아? 다만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 위쪽에 나와 있는 요때 a 값에선 정수 경계가 나와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정수 경계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 확인해야 돼. 마이너스도 돼요? 마이너스도 되지.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잖아. 4번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각각의 방정식을 열심히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거는 a제곱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6이 0 된 상황 보면 되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이 0 된 상황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이 0 된 상황 얘는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3이 0 된 상황 보면 돼. 맞아? 그럼 첫 번째 상황에선 얘가 a 마이너스 6에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얘는 a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a 마이너스 3이냐? 이걸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첫 번째 상황에서 a 값으로 등장하는 게 6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또는 3이지. 맞아? 근데 얘네들 중에서는 반드시 무슨 경계가 나와야 된다고? 얘랑 얘가? 정수 경계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딱 보니까 a가 3의 배수면 정수 경계 나올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3과 6은 가능하고 얘네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죠. 됩니까? 다음 여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돼 안 돼? 인수분해 안 되지. 근데 지금 얘네들 생각해보면 판별식이 0보다 크긴 하단 말이야. 둘 다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나오긴 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은 근해 공식을 써야 된다는 소리고 근해 공식을 썼단 말은 무리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그럼 무리수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유리수도 아니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정수 경계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당연히 안 나오겠지. 지금 나는 원하는 상황이 정수 경계가 안 나오는 상황을 보고 싶은 거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괜찮은 애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a 값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필요 없이 어차피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구하고 싶은 게 a 값의 합이지. 맞아? 그럼 요 케이스에서 a 값 합 얼마라고 하면 돼? 5라고 하면 돼. 두 분의 합. 요 케이스에서 두 분의 합 뭐라고 하면 돼? 5라고 하면 돼. 겹치는 거 당연히 안 나오겠죠. 이해가? 그럼 최종적인 모든 a 값의 합은 여기서 9 나왔고 여기서 5 나왔고 여기서 5 나왔으니까 답 얼마라고 하면 돼? 19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 도대체 어디가 어려워? 바로 며칠 전에 했던 거 아니에요? 인수일 때가 되는 그니까 지금 바로 며칠 전에 이미 우리가 뭐 근데 네네 그 여기서 a 값이 4개로 나왔잖아. 네. 근데 2랑 마이너스 2가 아 그 베타가 알파보다도 클 때랑 뭐 이렇게 아니 그건 상관이 없어. 그냥 둘 중에서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차를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왔단 말은 얘에서 얘를 뺐을 때 마이너스 2니까 얘가 더 크다는 소리고 2가 나왔다는 뜻은 얘가 더 크다는 소리야. 둘 중에 큰 놈을 베타, 작은 놈을 알파라고 무조건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베타, 알파가 누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간격이 중요하지. 이해했어? 네.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둘 중에 큰 놈이 베타고 둘 중에 작은 놈이 알파야. 이해해? 그걸 막 굳이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알파, 베타가 구체화돼서 표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 돼? 다음 이제 14번은 불과. 오늘 한 거야? 맞아? 오늘 한 건데 얘는 약간 난이도 디자인이 더 돼 있죠. 최고치 한계수를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는데 이 문제에선 gx가 fx보다 작거나 같다에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몇 개라고 줬어? 5개 나온다 라고 줬거든? 일단 가나 조건 봤을 때 y는 x랑 fx는 만나야 되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럼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경우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 점, 이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데 일단은 p의 x좌표가 더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 건 맞아. 그치? 근데 그랬을 때 여전히 나조건 보면 gx가 q에서만 만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풀었던 그 문제랑 마찬가지로 q에서 gx는 뭐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접하고 있을 수밖에 없지. 맞아? 근데 만약에 gx가 똑같이 아래로 볼록이라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하자. 얘들아. 근데 내가 풀고 싶은 거는 g가 f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런 범위지. 맞아 아니야? 요런 범위에서 현재 정수 x가 5개만 나오는 경우가 가능하겠냐? 불가능합니다. 둘이 지금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이 똑같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점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이거 안 돼. x가 무한히 커지는 범위를 다 포함한단 말이야. 만약에 gx가 위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접하면 어떡할 것 같아? gx가 여전히 g가 아래쪽에 놓여있는 이런 범위를 다 뭐하고 있어? 포함하고 있지. 그러니까 x가 무한히 커지는 이런 범위가 포함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이거 이해해? 즉 fx가 아래로 볼록인 이 상황은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fx가 위로 볼록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f가 나타나고 있을 때 여전히 여기가 p고 여기가 q인데 gx가 q라는 점에서 y는 x랑 접하는 건 여전히 똑같단 말이야. 그럼 안 되는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얘가 똑같이 이렇게 위로 볼록이었으면 여전히 g가 이렇게 아래쪽에 놓여있는 범위가 정수 x가 5개만 나오는 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하잖아. 무한히 많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gx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접할 수밖에 없어. g가 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됩니까? 여튼 이거는 니들이 추론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생각나야 되는 그림은 이런 식으로 y는 x가 있었을 때 f는 일단 위로 볼록이니까 fx는 현재 마이너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최고차 한계수의 절대값은 1이라고 줬죠? 맞아? 요런 2차 함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 p 나왔고 여기가 현재 q 나왔으니까 gx라는 녀석은 여기서 지금 접할 수밖에 없는 요런 2차 함수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gx는 플러스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 함수고 이 그림에선 지금 g가 f보다 아래쪽에 나와 있는 구간이 현재 유한계로 5개만 존재하는 게 가능한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요 그림으로 일단 확정 지어주면 되고 얘네들이 지금 요 점에서 g가 접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다조건에 나와 있는 게 얘는 아까보다 쉽게 주어진 거야. 지금 5가 PQ의 중점이다 라고 줬으니까 여기 정 가운데 현재 0,0이 놓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좌표를 설정하실 때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정으로 설정해 줘야 되니까 요 좌표를 내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설정하면 요 좌표는 플러스 알파라고 설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여전히 식세우는 요령은 동일해. 이 자식을 무슨 축처럼 사용하면 된다고? X축처럼 사용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fx와 gx의 식을 작성했다 라고 생각하시면요. 얘를 지금 x축처럼 사용해서 fx라는 녀석은 최고치 한계수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에다가 플러스 x를 기준으로 식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맞아? 다음 이제 gx는 최고치 한계수가 1이니까 플러스에다가 x 플러스 알파에 접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x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됩니까? 구하고 싶었던 식은 지금 g에서 f를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차함수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거든? 되나 안 되나? 즉 여기서 일단 풀어야 되는 건 gx 빼기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정수 x가 5개다 라는 요 조건을 풀어줘야 돼. 됩니까? 그럼 얘에서 얘를 뭐 해줘야 돼? 빼주셔야 되니까 어차피 플러스 x는 빼면 날아갈 거야. 이해가 갑니까? 그럼 내가 g 빼기 f를 열심히 계산했다 라고 생각하면 현재 얘 같은 경우는 x-알파가 공통인수로 들어있으니까요. x-알파로 묶었다 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 x-알파는 하나 살아남아있고 빼기를 할 거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더하기 x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네.
됩니까? 그다음 플러스 x는 뺐으니까 날라갔고요. 요게 지금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가 깔끔하게 날라가는 구조 만들어지면서 2x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되나? 내가 풀고 싶은 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의 정수해니까 알파가 지금 내가 양수라고 잘 잡아놨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안에 들어오는 정수 x가 5개가 나오려면 요 안에 들어오는 정수가 0, 1, 2, 3, 4까지만 카운트 돼야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알파라는 요 숫자의 범위가 현재 4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니까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데 등호 들어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알파가 4 되는 건 가능한 것 같아? 5 되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튼 알파의 범위 이런 식으로 니들이 설정을 해주시고 답을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거는 F0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시면 F0는 여긴 날라가고 0, 0 집어넣으면 플러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네. 됩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거 알파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멘트니까 최소값 얼마라고 하면 돼? 4, 4, 16이다 라고 쓰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냐? 되나 안 되나? 그래서 당연히 오리지널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얼마든지 변형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본 문제에서 최고치 한계수가 주어졌다 그래서 변형된 문제에서도 주어질 거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니들이 추론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건 뭐 똑같습니다. 어느 문제를 보든 간에. 알겠죠? 다만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은 니들이 당연히 원본 문제에서 했던 걸 그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 돼? 이해하지 얘들아? 지워도 돼? 다음 이제 15번. 야 15번을 틀리는 건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노가다라기보다는 A1에서 A2로 갔다가 A3으로 갔다가 A4로 갔다가 A5로 가는 거니까 마치 수열에서 점화관계식 보는 거랑 똑같은데 일단 행렬은 곱셈 자체가 앞에 곱하는 거랑 뒤에 곱하는 게 다르다라는 건 알고 있지. 근데 무조건 어디다 곱하고 있어? 뒤에다 곱하고 있습니다. 여튼 A1이란 행렬에다가 n이 홀수일 때는 곱하기 P를 뒤에다가 하고 얘가 짝수였을 땐 곱하기 Q를 뒤에다가 하라는 소리입니다. 맞아? 그 다음에 다시 홀수가 됐으니까 P를 다시 곱했다가 얘를 곱하라는 소리지. 그러면 A5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야. 그럼 최종적인 식 자체가 A1에다가 P를 곱하고 Q를 곱하고 P를 곱하고 Q를 곱했을 때 얘가 A5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죠. 맞아? 그럼 결론적으로 PQ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PQ. 따로 해도 돼요? 결합법칙 성립한다니까요? 행렬은 교환법칙만 성립 안 할 뿐 진짜요? 결합법칙 이런 건 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PQ가 그냥 여기가 제곱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 이해가? 즉 A1이란 행렬에다가 PQ의 제곱을 곱해주면 A5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설마 PQ 곱셈을 못하는 친구들,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0, 0, 1, 0, 0, 1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1, 0, 1, 0, 1, 0 얘를 곱하는 건데 얘들아 정사각 행렬만 곱셈을 하는 건 아니야. 이거 몇 바이 몇 행렬이야?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2 행렬이지. 얘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2 곱하기 3 행렬이고 이 행렬끼리 곱해주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여기는 지워지면서 몇 바이 몇 행렬이 나와. 3 곱하기 3 행렬 나오는 거 알고 있지? 이해가? 기초 지금 계산을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랬을 때 행렬의 곱셈은 행겹하기 열을 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3x3 행렬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0, 0 곱해봤자 어차피 0이야. 모든 애들이 다 0, 0, 0, 0, 0, 0, 0 나오는 거 같네. 맞아? 그 다음 얘에서 얘를 곱해주면 1, 0이니까 1 되고요. 0, 0이니까 0 나오고 1, 0이니까 1 나오고 0, 0이니까 0 나오고 0, 1이니까 1 나오고 0, 0이니까 0 나오네. 맞아? 내가 열심히 곱한 게 뭐야? P, Q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구하고 싶었던 건 PQ의 제곱도 계산해야 되니까 다시 한번 이 자식을 뭘 하면 돼? 제곱하시면 되는 것 같아. 이거 제곱은 다시 계산 안 해도 되지? 아이들아 여튼 PQ 제곱하시면요 뭐 나오냐 여기가 지금 아래 위가 지금 뒤집힌 느낌으로 등장하거든. 여튼 PQ의 제곱이 0, 0, 0, 0, 1, 0, 1, 0, 1 뭐 이렇게 나온대. 얘가 지금 PQ의 제곱이야. 이거 두 번 곱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아 나 믿어? 뭐 여튼 그랬을 때 여기다가 뭘 곱하면 A1을 앞에다 곱하면 A1이 지금 2, A, B, 3CD 3CD 이렇게 나왔고요. 이 자식이 지금 A5가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1, 3, 1 2, 4, 2다 라고 요 식을 최종적으로 뽑아주면 되는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냐? 여튼 여기서도 다시 한번 눈물을 머금고 곱셈을 하면 되고요. 행 곱하기 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면 0, 0, 1이니까 그냥 얘네들 다 죽어버리고 B만 살아남는 그런 곱셈이거든. 그래서 B만 남고 여기는 가운데 것만 남으니까 A만 남고 얘는 끝에 거 남으니까 B가 남고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를 곱해줄 때도 끝에 거 남아서 D 남고 가운데 거 남아서 C 남고 그 다음 끝에 거 남아서 D 남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그럼 여기 3, 1, 4, 2가 그대로 3, 1, 4, 2가 A, B, C들을 결정하는 것 같아. 이해가 여튼 A는 3, B는 1, C는 4, D는 2다 라고 놓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 여튼 AD-BC를 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빼는 거지. 이해해? 그래서 답은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행렬 곱셈이 안 되시면 조금 슬플 것 같아.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알았죠? 다음 16번. 16번부터 이제 약간 문제들이 선을 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물론 16번은 그냥 모의고사 기출이라서 나올 법한데 이거 아마 과거에 너네가 겨울방학쯤인가? 보편고 시험 같은 거 볼 때 경우의 수 그 논술형 마지막 문제에서 이런 거랑 비슷한 경우의 수 대칭성 보는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 세팅하는 문제.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합니다. 경우의 수 대칭성을 이용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긴 하되 최대한 덜 해주자라는 그런 전략이거든. 대칭적인 위치에 놓여있는 곳은 어차피 경우가 똑같이 나오니까 다시 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의자가 하나, 둘 이렇게 갈려있고 그 다음 여기 또 갈고 여기 또 갈고 여기 또 갈았을 때 지금 동그라미 네모로 구별되어 있는데 편의상 그냥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기를 색칠해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가 네모 이런 의자야.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네모 됩니까? 그 다음 여기 앞줄이 있고 여기 뒷줄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1학년 몇 명 배열할 거야? 1학년 2명, 그 다음에 2학년 2명, 그 다음에 3학년 3명 배열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가조건 같은 학년끼리는 같은 줄 양옆 또는 다른 줄 앞뒤로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같은 학년끼리는 그 위아래로도 이웃하면 안 되고 왼쪽 오른쪽으로도 이웃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학년끼리는 죽어도 이웃하지 말아라 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붙어있는 경우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거고 다음 1학년과 2학년은 각각 다른 줄에 앉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앞줄에 앉을지 뒷줄에 앉을지 요거 1학년과 2학년을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맞아? 그럼 일단 1학년과 2학년 줄을 결정한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최초에 뭐를 곱해놓고 출발을 해야 돼? 두 가지를 곱해놓고 출발해야 돼. 1학년, 2학년 줄을 결정하는 거 일단은 두 가지야. 뭐 대충 앞에 1학년이 오기로 했고 뒤에 1학년이 오기로 했다라고 치자고. 괜찮나? 그랬을 때 마지막 조건 보니까 3학년은 사각 의자에만 앉는다라고 했거든. 즉 내가 초록색으로 색칠한 부분에만 3학년이 앉아줘야 되는데 이거 구하고 싶은 것도 좀 중요해 얘들아.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게 n 곱하기 2팩 2팩 3팩이지. n 곱하기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3팩인데 숫자가 좀 의미심장한 거 아니야? 얘들아 얘가 2팩 2팩 3팩이면 얘가 2명 2명 3명이니까 결론적으로 1학년 배열 2학년 배열 3학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앞에 곱해져 있는 n이 의미하는 건 결국 뭐냐면 1학년 2명이 어디 앉고 2학년 2명이 어디 앉고 3학년 3명이 어디 앉을지를 결정하는 그냥 자리만 뭐 하는 문제야? 자리만 세팅해주는 문제입니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누가 어디 앉을지 배열은 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해져 있으니까 문제에서. 배열은 생각하지 말고 그냥 1학년 3명이 어디 앉고 2학년 3명이 어디 앉고 3학년 3명이 어디 앉을지 자리만 결정해주면 된다고.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것만 구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해가? 근데 일단 3학년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3학년은 얘들아 앞뒤로 이웃하면 안 되는 운명에 처했는데 여기에만 앉아야 돼. 그럼 각 라인에 3학년씩 몇 명이 있어야 돼? 그냥? 몇 명씩? 그냥 한 명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앞뒤로 이웃을 못하니까 3학년이 3명인데 여기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씩만 앉아야 된다는 소리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3학년이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이런 거 다 가능하겠지? 맞아? 그럼 3학년이 자리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일단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에서 총 8가지 나타날 텐데 그 8가지의 경우마다 지금 빈자리의 위치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1학년, 2학년이 자리를 고를 수 있는 게 달라지지. 맞아? 즉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케이스 분류를 8가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나? 근데 막 아무렇게나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들아 첫 번째 이거 언제 다 그리나? 합 이렇게 했을 때 일단 맨 앞줄에 3학년 앉는 케이스 있을 수 있지. 8가지 중에 한 가지. 근데 내가 이 케이스를 만약에 세잖아? 그러면 어차피 이거 앞뒤로 자리 바꾸는 거는 똑같이 나올 것 같아? 경우의 수가?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앞줄 뒷줄 바꾸는 거는 경우의 수가 똑같이 나올 거니까 그냥 이거 곱하기 2가지가 됐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거 곱하기 2가지. 이거 이해해? 어차피 위아래가 자리를 바꾸는 건 대칭적인 위치에 놓였기 때문에 경우의 수의 대칭성을 생각하면은 앞뒤 자리 바꾸는 건 굳이 다시 셈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결국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네. 합했을 때 3학년 중에 한 명만 뒤로 빠졌어. 이런 식으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 대칭적인 위치에 놓이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나오겠냐? 똑같이 나올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도 얘만 구해준 다음에 그냥 곱하기 2로 처리하시면 되겠다는 생각이야. 되나 안 되나? 이해해 무슨 말인지? 다음 마찬가지로 3학년 중에 가운데 놈이 뒤로 빠지는 경우
합 해가지고 3학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여전히 위아래 자리 바꾸는 거는 똑같이 나타날 테니까 곱하기 2로 처리할 거야. 이해하지? 마찬가지로 네 번째 3학년 마지막 녀석이 뒤로 빠지는 경우 합 해가지고 3학년 얘도 여전히 위아래가 대칭적인 위치니까 이거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로 처리할 거라. 됩니까? 이해하겠냐? 그럼 이제 눈물을 머금고 각 줄 앞줄에 있는 애들 이웃하지 않도록 두 자리를 골라주면 되거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선 어차피 모두 이웃하지 않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케이스에선 그냥 굳이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주기만 하면 되는 거 맞아? 이해가 가냐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그럼 무조건 이웃하지 않게 두 명을 안 치잖아. 그럼 이제 뒷줄이 문제인데 뒷줄이 이제 횡 비어있기 때문에 그냥 6자리 중에서 이웃하지 않는 거 두 자리를 골라주면 되거든? 물론 일일이 세줘도 되지만 너네가 이게 마치 무슨 상황이냐면 빈 의자 4개랑 사람이 앉은 의자 2개를 배열할 때 세모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웃해도 상관없는 애들 먼저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뭐 하기 전략이야? 끼워 넣기 전략 쓰는 거잖아. 요렇게. 이해가 가? 그럼 두 자리를 안 칠 거니까 5자리 중에 몇 자리 골라주면 돼? 두 자리 골라주면 돼.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뭐야? 맞지? 1, 2, 3, 4, 5, 6 맞지? 빈자리가 4개니까. 그럼 요거 계산한 다음에 앞줄 채웠고 뒷줄 채웠으니까 둘이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이제? 곱하기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첫 번째 케이스가 두 가지에다가 곱하기 3 곱하기 15로 처리가 되는 것 같아. 되나? 이거를 몇 번만 더 하면 돼? 3번만 더 하면 돼. 그럼 요 두 번째 케이스에선 여기 지금 3칸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2명을 몰아넣는 것도 가능하지. 맞아?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다 몰아놨다라고 생각하면 안 칠 수 있는 게 여기 사람밖에 못 앉잖아. 이거나 아니면 여기에 2명이 다 몰아놨지 않았다면 여기에 1명이 무조건 오는 거야. 그지? 그럼 나머지 3자리 중에 한 자리만 뭐 해주면 돼? 골라주면 되니까 3 컨베인션 1로 처리가 되겠죠. 이거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다음 이제 밑에 줄은 얘도 여전히 여기에다가 몇 명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야. 됩니까? 그럼 여기다가 여전히 2명을 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은 두 자리는 빈자리고 나머지 사이사이 중에서 몇 자리를 골라주면 돼? 두 자리 골라주면 되잖아. 3 컨베인션 2로 처리가 되겠죠. 왜? 야, 이해하겠어? 아니면 그냥 요건 세도 되고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세도 되냐 3가지. 다음에 이제 여기에 1명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넷 중에 하나 골라주면 되니까 4 컨베인션 1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됩니까? 둘이 뭐 해주면 돼? 더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얘는 1가지. 이해가 가냐? 여튼 요거 열심히 계산하고 여기 열심히 계산한 다음에 둘이 뭐 하는 거야? 곱해주는 거니까 1 더하기 3을 하면 4가지. 아이씨 4가지. 다음 여기는 3 더하기 4니까 몇 가지야? 7가지. 이렇게 나타나겠지. 됩니까? 왜? 1 더하기 3, 3 더하기 7. 이해했어? 여튼 그렇고 이 짓거리를 한 번 더 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여기 3칸 남아있고 여기 1칸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 셌던 얘랑 똑같이 나오겠지. 됩니까? 얘도 4가지 나올 거야. 다음 얘는 모습이 약간 달라. 여기 3칸, 여기 2칸이니까 지금 여기 3칸에 여전히 몰빵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얘처럼 몇 가지야? 1가지지. 몰빵돼 있으면. 한 명 한 명 나눠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셋 중에 하나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맞아? 3 곱하기 2에서 몇 가지야? 6가지. 둘이 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 그럼 얘네 둘이 뭐 해주는 거라고? 곱해주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4 곱하기 7이 되겠네요. 됩니까? 일단 마지막 것도 봅니다. 마지막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게 여기 한 자리, 여기 한 자리, 여기 2자리니까 자유롭게 고르되 여기 연속으로 돌아가는 케이스만 제거시키면 되지. 맞아? 뭘로 푸는 게 편하네?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하네. 됩니까? 그냥 4자리 중에 자유롭게 2자리 골라준 상태에서 여기에 이웃해서 들어간 요 케이스만 하나 빼주자라는 겁니다. 이해해? 다음 이제 마지막 요 케이스는 5줄이 그냥 비어있는 상태일 뿐이니까 얘들아 여전히 2자리만 우리가 선택하고 나머지 비운 의자 3개를 나열해주고 요 사이사이에 끼워 넣기 전략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이해가 가지? 그럼 4자리 중에 몇 자리 골라주면 돼? 2자리 골라주면 돼. 얘네 둘이 뭐 해줘야 된다고? 곱해줘야 된다고. 되나? 그럼 6에서 1 뺐으니까 5가지 곱하기 4C니까 6가지 뭐 이렇게 만들어지냐? 이해가 가냐? 근데 모든 케이스가 어차피 동일하게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내가 아까 맨 처음에 1학년, 2학년 줄 선택하는 거 2가지에다가 다시 한번 곱하기 몇 가지를 통째로 해주면 돼? 대칭적인 위치에 있는 거 2가지를 통째로 해주면 돼. 맞아? 그 다음 남아있는 애들 열심히 계산하면 곱하기 3 곱하기 10이니까 30가지 4, 7에 28가지
다음 여기는 4, 7에 28, 5, 6에 30이니까 30 더하기 28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순서 좀 틀렸는데 뭐 그냥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여기가 28이야. 세 번째. 여기가 30까지. 됩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최종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58 더하기 58이니까 얼마야? 116인가요? 맞아. 그럼 464가지 경우의 수가 나타나겠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선생님 배열은 안 하나요? 배열은 할 필요가 없었어. 1항이 어디 앉고 2항이 어디 앉고 3항이 어디 앉을지 자리만 세팅해주면 끝나는 거라고. 이해해? 할만하지? 그럼 16번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는데 17번이 시간이 더 걸립니다. 17분이 근데 그나마 좀더 나은 것 같아. 자, 리얼 극혐이에요. 다만 지금 3이라는 카드가 한 장밖에 없다라는 것만 주목하면 뭐 그렇게 막 복잡한 상황은 또 아닌 것 같거든? 문제 지금 뭐라 했냐면 행렬을 하나 정의했는데 어차피 카드가 4장 이상씩 있기 때문에 4개만 뽑을 거잖아. 그냥 카드가 무한히 있다라고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 여튼 지금 17번을 볼 건데 문제에서 지금 A, I, J라는 행렬의 성분을 정의할 때 지금 4 곱하기 2 행렬이고 얘가 I, J 성분인데 지금 항상 적힌 수의 곱이 2의 I제곱 곱하기 3의 J제곱이 된다라고 했어. 카드 4장의 적힌 수의 곱셈이. 맞아? 근데 지금 카드가 1, 2, 3, 4 4장만 있기 때문에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 그냥 1번 카드는 남은 자리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번 카드와 4번 카드로 인해서 2의 I제곱이 만들어지지. 맞아? 다만 중요한 거는 여기 3번 카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의 J제곱이 결정되는 순간 3의 카드 숫자는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하가 다시 J 값이 3번 카드를 그냥 바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어차피 얘가 4 곱하기 2 행렬이기 때문에 J 값이 될 수 있는 게 1 또는 2밖에 없잖아. 즉 J가 1일 때 2일 때로 그냥 나눠서 직접 바라보면 돼.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J가 1이었을 때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J가 1이었을 때 결정되는 행렬의 성분은 A11, A21, A31, A41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아? 그랬을 때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숫자 카드의 곱은 얘가 1, 1이니까 2 곱하기 3이고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고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이야. 괜찮냐? 그럼 가능한 카드 조합을 생각할 때 어차피 내가 지금 3번 카드는 무조건 몇 장만 써야 돼? 한 장만 써야 되니까 3번 제외하고 3장 뭐 있는지 3번 제외하고 3장 뭐 있는지 3번 제외하고 3장 뭐 있는지 3번 제외하고 3장 뭐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지. 맞아? 그럼 나머지 숫자는 지금 2니까 여기 그냥 2 한 장 1 채우는 수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요때는 2 2장하고 1 채울 수도 있지만 아이들아 4라는 카드가 있기 때문에 현재 4를 한 장 쓸 수도 있지. 맞아? 4, 1, 1 요것도 가능한 것 같아. 되십니까? 얘도 마찬가지 2를 3장을 다 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라는 숫자 카드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은 4 한 장 쓰고 2 한 장 쓰고 1 한 장 이렇게 채울 수도 있는 것 같아. 되지? 다음 여기는 지금 2 3장만으로는 못 채우잖아. 2가 4개 필요하니까 4가 최소 하나는 필요하고 2 이렇게 채워주셔야 되고요. 아니면 4를 몇 장 쓸 수도 있어? 얘들아 2장 쓰고 1로 이렇게 채워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됩니까? 그럼 카드 조합은 찾았으니까 이제 이 자식들을 무슨 열 하면 돼? 배열하면 돼. 이제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가지고 걔네들을 행렬의 성분으로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이해했어? 그럼 얘네들 배열하는 거는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XX 이런 꼴을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4 컨비네이션 2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 세모 분배해주면 되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지? 이해가? 그럼 일단 몇 가지 나오는 거야? 얘들아? 12가지 나오는데 이거를 그럼 선생님 언제 다 세고 앉아있습니까?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이거 똑같은 형태가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거 2개, 서로 다른 거 2개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가 현재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얘는 아니고 얘는 아니고 여기도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있는 것 같지? 이해갑니까? 그럼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냥 12 더하기 12로 바로 계산해버리면 되고 얘도 12 더하기 12로 바로 계산해버리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됩니까? 여튼 얘는 현재 24가지 얘도 24가지 나타나는 것 같아. 그럼 이제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게 요 세 번째 케이스인데 얘는 너무 쉽잖아. 그냥 4개 중에서 하나 뽑아주면 되니까 이거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 얘는 서로 다른 거 4개 나열하는 거니까 더하기 4 팩토리얼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24에다 4 더했으니까 뭐 되는 거야? 28 되는 거고요. 드디어 행렬 A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된 거야. 한 줄을. 맞아? 지금 J가 1일 때니까 여기 한 줄이 쭈르륵 써지는 거고 12, 24, 28, 23인가? 요렇게 결정이 되고 한 번만 더 하면 돼. 이 짓거리를. 맞아? 4 곱하기 2 행렬이니까. 그럼 J가 몇일 때 보는 거야? 2일 때 보는 거야지.
제가 2일 때 결정되는 행렬의 성분은 A 1, 2, A 2, 2, A의 2, 3 아니지 A의 3, 2, A의 4, 2 이렇게 4개가 결정되겠죠? 맞아? 그럼 원하는 숫자 조합은 2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3을 이제 몇 장 쓰는 거야 얘들아? 반드시 2장 쓰는 거니까 3, 3, 땡땡 3, 3, 땡땡 3, 3, 땡땡 3, 3, 땡땡 나머지를 이제 2로 채워주시면 돼. 괜찮냐? 그럼 얘 같은 경우 2 한 장밖에 없으니까 2, 1로 채울 수밖에 없고요. 얘는 2자 2장이 있으니까 2, 2 이렇게 채우거나 아니면 뭘 사용해도 돼? 4를 사용해도 되죠. 그래서 요거거나 3, 3, 땡땡 해가지고 4, 1 이렇게 채워줘도 되고요. 됩니까? 다음 얘는 2가 3개나 있기 때문에 2만 채우는 거 불가능한 것 같아. 그지? 4를 채워넣는 순간 2로 이렇게 채울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이거 말고 있어 없어? 없어. 다음 얘도 2가 4개나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4, 4로 채우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여전히 배열을 할 때 아까 봤던 요거 12가지가 여전히 반복돼서 등장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요거 몇 가지야? 12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12가지 여기도 12가지인 것 같아. 맞아? 그럼 누구만 따로 세주면 돼? 3322랑 3344만 따로 세주면 되는데 얘네들도 케이스 똑같이 나오겠죠. 맞아? 그럼 얘네들은 케이스 어떻게 세면 돼? 4장 중에 2장 뽑아주면 되고요. 거기다가 뭐 더해주면 된다고 얘는? 12 더해주면 되고 얘는 그냥 12가지 얘는 아까 구해놨던 4C랑 똑같으니까 6가지 나타나겠네요. 됩니까? 그럼 얘는 6 더하기 10이니까 18가지 나타나면서 2열도 지금 우리가 정리가 된 것 같아. 12, 18, 12, 6인가? 12, 18, 12, 6인데 얘들아 내가 이걸 하다가 중간에 이런 거 하나를 놓쳤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걸 중간에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 문제를 막 풀다가 시험 시간에? 발견 못한다고. 경우의 수 문제는 중간에 하나를 흘리는 순간 발견을 못해. 그냥 그대로 틀리는 거야. 그 문제는 영원히 바이바이야. 그 점수는. 근데 후반에 계속 시간을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랬다가 점수 못 얻어먹고 그냥 시간만 쓰다가 시험 망치는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쓰더라도 꼼꼼하게 보시라고요. 한 번 풀 때 한 방에 제대로 풀 생각을 해야 돼. 검토 따위 못해. 알았어? 이해하지? 하여튼 행렬 A가 저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구하고 싶었던 건 여기다 뭐 곱하는 거야? 1,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1, 마이너스 1을 곱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행렬의 곱셈은 여전히 행 곱하기 열을 하는 거니까 곱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곱하기를 진행해주면 여기다 그냥 쓸게. 12에다가 마이너스 12 했으니까 0, 그 다음에 24에서 18 빼면 6, 그 다음에 28에서 12 빼면 얼마야? 16, 그 다음에 24에서 6 빼면 18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 나와? 40이다 라고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이해가 커? 그래서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그렇죠. 꼼꼼함이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돼? 그래도 돼 얘들아. 다음에 18번은 객관식 마지막 치고는 쉬운 것 같거든? 그지? 이거 해서 가족권 안 되는 친구 없지? 일단 가족권에서 니들이 y는 x랑 지금 공통으로 접하고 있다라는 생각해야 돼? 그래 안 그래? 뭔가 지금 첫 번째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다라는 것에 부등식의 해가 특수해가 나왔으니까 틱하고 접하는 상황 생각하면 되고 y는 x를 기준으로 현재 g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면 아이씨 좀 다시 그려야겠다. g가 이런 식으로 있고 y는 x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여기서 지금 공통으로 접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f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공통으로 접하는 지점이 특수해로 등장하고 있는 x 이퀄 2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괜찮냐? 그럼 f가 위에 있을 수 있는 구간은 잠시 같아지는 순간 요 순간밖에 없으니까 가족권이 만족하는 거고, 그 다음에 g가 항상 위쪽에 있고 얘가 가운데 f가 항상 아래쪽에 있으니까 두 번째 부등식도 해가 모든 실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나에 나와 있는 건 인수분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주시면 그냥 fx가 t가 되거나 아니면 gx가 t가 된다라는 방정식의 실근 개수를 몇 개로 만드는 3개로 만드는 모든 실수 t의 값이 1, 2, 3이다 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y 이퀄 1, y 이퀄 2, y 이퀄 3이라는 상수함수와 교점을 구했을 때 fx, gx의 교점이 실근이 3개가 나온다. 교점이 3개가 나온다 라고 요렇게 읽어주면 되는 것 같아. 됩니까? y 이퀄 ty의 교점을 보는 거니까. 그럼 이거 뻔하지. 그냥 교점에서 요렇게 그어주시면 얘가 y 이퀄 2,2니까 2가 나오는 상황에서 1, 2, 3이니까 여기 꼭지점에 y좌표가 얼마고 틱하고 3 나오시고 여기 꼭지점에 y좌표가 얼마 나오는 상황이야? 1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갑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지금 fx, gx 여전히 요 y는 x라는 기준이 되는 축을 무슨 축처럼 사용해서 식 세우는 거라고? x축처럼 사용해서 식을 세우는 거라고. 됩니까? 이거 친절하게 최고차 한계수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네요 개빡치게. 그래서 fx는 친절하지 않았어.
대충 최고차항계수 뭐 a라고 했을 때 현재 2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x-2에 제곱에다가 내가 x를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gx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계수 b에다가 x-2의 제곱에 더하기 x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이 자식의 꼭지점의 y좌표는 3이고 이 자식의 꼭지점의 y좌표는 1이다 이용하시면 되는데 이거 약간 얘들아 본능적인 인간적인 감각으로 봐봐. 얘랑 얘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어떨 것 같아? 똑같을 것 같아? 그럴 거 아니야. 봐봐. 여기서 접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간 지점에 정확하게 둘 다 꼭지점이 이렇게 놓여 있어. 모든 상황이 지금 2,2를 기준으로 점대칭인 상황 같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안 보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둘 다 구해야 되는데 그거 귀찮잖아요. 딱 봐도 지금 점대칭 상황 같지? 여기 동일한 점에서 접하는데 동일한 지점만큼 가고 동일한 지점만큼 가고 이렇게 가시면 딱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 이해가 갑니까? 여튼 최고차항계수의 절대값 시 지금 점대칭 상황이니까 똑같다라는 걸 감각적으로 느껴주면 참 좋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지. 맞아? 여튼 g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이 자식이 지금 1차항계수를 구해주셔야 추계방정식을 구할 수 있지. 맞아? 그럼 이 자식은 지금 b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b의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1 마이너스 4b의 x 플러스 이렇게 시작하는 거니까 현재 추계방정식이 x 이퀄 어떻게 찍혀있어? 마이너스 2b분의 1 마이너스 4 b에 찍혀있는데 이거 총총 찢어주시면 여기가 지금 약분되면 2니까 2 마이너스 2b분의 1 이렇게 찍혀있거든? 괜찮냐? 그럼 2를 기준으로 2b분의 1만큼 뒤로 간 지점에 추계방정식이 찍히니까 여기가 x 이퀄 2잖아. 여기서 지금 2b분의 1만큼 뒤로 간 지점에 이 자식의 추계방정식이 찍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간격이 1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이차함수 기하적인 성질 사용할 수 있어. 괜찮냐? 여튼 이거 제곱하면 4b제곱분의 1인데 최고차항계수 b를 곱해주면은 결론적으로 4b분의 1이 얼마 나온다? 1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서 최고차항계수는 4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돼. 이해가 갑니까? 여튼 이 자식은 4분의 1에 x-2에 제곱 더하기 x다 라고 쓰면 되고 얘는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겁니다. 똑같은 흐름 타시면요. 제곱 더하기 x다 라고 쓰면 F와 G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라고? 최고차항 어? 최고차항 그러니까 최고차항계수가 b지 유나야. 거기다 4b에 2b분의 1의 제곱. 내가 이걸 다시 써야 돼? 이거 제곱한 게 1이라고요. 됐지? 여튼 뭐 결정하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계산해가지고 그 꼭지점의 y좌표는 이거다 해도 돼. 아니 미분해가지고 0 되는 포인트에서 y좌표가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고. 본인 취향대로 계산은. 알았지?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여튼 구하고 싶었던 거는 뭐야? F8 더하기 G4니까 F8 열심히 계산하면 마이너스 1 나올 거야 얘들아. F8은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G에 얼마가 계산한 거야? 4 값은 5가 나오면서 둘이 더해주면 답은 4가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넘어가도 돼 얘들아. 다음에 이제 논술형 1번인데 논술형 1번 뭐 풀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주의할 사항이 0을 넘어설 수도 있거든 얘들아. 문제에서 아마 두 개의 부등식을 풀어주면은 x가 2분의 k-4보다 크다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부터 3까지 나오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포함되는 정수 x값이 합이 6 나오는 상황 보고 싶은 거니까 현재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을 했을 때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랑 겹치는 거 찾는 거지. 맞아? 근데 2분의 k 플러스 4보다 크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어디보다 크다랑 겹치는 범위를 조사했을 때 합이 6 나오려면 1, 2, 3이 일단 포함되는 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2분의 k 플러스 4가 일단 이런 데 놓여 있으면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조금 더 넘어서더라도 어차피 0은 더해봤자 얼마야? 0이니까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넘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즉 최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점이 현재 마이너스 1에 도달하기 전까지다 라고 생각해야 돼. 됩니까? 즉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k-4가 최소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라고 쓰면 되는데 빵꾸가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달하면 안 되고 마이너스 1에는 도달해도 상관없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여기는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 여튼 k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나? 여튼 정수 k 값은 2, 3, 4, 5가 나오면서 다 더해주면 답은 14다라고 나타날 거야. 이해 가지? 예민한 포인트니까 잘 계산하셔야 되고요. 다음에다가 논술형 2번에 설명을 못하진 않겠지? 논술형 2번에 그 박스친 부분이 잘못 구한 이유가 뭐야? 얘들아 5개를 3개에다 할 건데 5개 중 3개를 ABC 하나씩 먼저 담고 남은 과일 2개를 나중에 담는데 그러니까 처음 담았다가 나중에 담는 거지. 처음 3개를 담고 나중에 2개. 근데 처음 내가 어떤 1번 그게 요소가 뭐야? 과일이잖아. 1번 과일을
처음 3개 담을 때 담고 나중에 담는 케이스나 나중에 담고 처음 담는 케이스나 사실 같은 케이스잖아. 그래 안 그래? 맞아? 어떤 특정 과일 기준으로 생각하면 걔가 처음 선택되고 나중에 뽑히는 거랑 처음이 아니라 나중에 하고 나서 처음에 이제 하는 거랑 무슨 말인지 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어떤 식으로든 중복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그러니까 얘를 처음 뽑고 나중에 하는 거랑 나중에 뽑고 처음 하는 게 사실은 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중복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돼. 맞아? 그거를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과일을 처음에 담는 경우와 나중에 담는 경우가 어차피 같은 케이스니까 그걸 따로따로 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 문제를 계산을 하려면 이제 5개의 과일을 3접시 A, B, C에 나누어 담는 거니까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야 얘들아? 분할과 분배 상황이지. 맞아? 즉 5명을 3개 조로 일단 분할한 다음에 접시는 나중에 분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5명을 3개 조로 분할하려면 인원수 면적 결정해줘야 되니까 3명, 1명, 1명 분할할 수도 있고 2명, 2명, 1명 분할할 수도 있는 것 같아. 맞아? 그럼 이거 분할은 할 줄 알지? 인원수가 다른 조가 얘 하나뿐이니까 5명 중에 3명 골라주면 나머지는 자동이야? 그지? 얘도 마찬가지로 5명 중에 1명 골라주고 나서 2명 쫓는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3가지라고요. 나랑 같은 조 할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맞아? 그럼 얘가 현재 몇 가지냐? 10가지. 얘가 현재 15가지에서 총 분할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25가지니까 분할을 마치고 나면 이제 전부 다 서로 다른 3개 조가 나왔기 때문에 걔네들을 3개 접시에 분배하는 건 그냥 곱하기 몇 팩토리얼 하면 돼? 3팩토리얼 하시면 끝나겠다라는 겁니다. 되나? 6 곱하기 25 하면 답 몇 가지야? 150가지 되시겠습니다. 이해해? 쌤 근데 저거 일본에서 그냥 겹치는 경우가 있음이라고만 써도 돼요? 모르겠다. 생각해 볼게요. 하여튼 납득은 가능하게 써야 돼. 뭐 중복이 발생했다, 뭐 겹치는 경우가 있다,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아무것도 안 쓰고 진짜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배점이 몇 점이야? 2점. 2점? 학교 선생님 어떻게 했을까? 1점은 주지 않을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만약 논술형 3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아마 논술형 3번을 풀기에 조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요. 계산이 조금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어려운 건 아니지. A를 포함한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x 이퀄 A를 뭐 하시면 돼 너네가? 대입하시면 돼. 주어진 시기에. 그럼 x 이퀄 A를 대입하면 아마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이 나타나면서 A 값이 해봤자 뭐 또는 뭐밖에 안 나올까? 0 또는 마이너스 1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A가 0일 때를 니들이 직접 집어넣으시면 해당되는 방정식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bx는 0이다 라고 나타나면서 x값이 현재 마이너스 루트 b 그 다음 0 루트 b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아이들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얘가 정수근을 가지시면서 가장 큰 근과 작은 근의 차가 얼마라고 그랬어? 7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7인데 얘들아, 정수와 정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데 차가 7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지. 3.5 플러스 3.5 마이너스 3.5니까 맞아? 여튼 얘는 정수근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상황이야. 됩니까?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해당 방정식에다 여전히 집어넣은 다음에 어차피 내가 x 이퀄 A를 근으로 갖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도 할 수 있는 식 맞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열심히 조립제법을 했다 라고 생각하면 걔가 x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는 방정식으로 만들어질 거야. 처음 방정식이. 됩니까? 그럼 여기서 가장 큰 근과 가장 작은 근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알고 있는 실근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두 실근은 현재 요거 2차 함수가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맞아? 아까 주간목기를 할 때도 몇 번 봤던 상황인데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에서 추계 방정식이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말이야. 맞아? 근데 사실 지금 가장 가까운 정수가 마이너스 1인 포인트가 있는데 얘가 지금 서로 다른 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까 2차 함수가 여기를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얘랑 가장 가까운 정수가 마이너스 1인데 얘를 지나가면 마이너스 1이 중근으로 겹치잖아. 맞아? 즉 서로 다른 정수근을 가지려면 적어도 마이너스 1보다 왼쪽에 놓여있는 이런 정수 포인트를 두 개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 그럼 현재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은 근 하나, 큰 근 하나가 등장하고 있으니까 가장 큰 근과 작은 근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는 뭘 구해주면 돼? 2차 함수의 두 근의 차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근의 차가 현재 7이 나온다 이용해가지고 최고차 함기수분의 루트 판별식 하면 두 근의 차 못 구하는 친구 없죠? 맞아 아니야? 열심히 아마 계산하면 b 값이 11 이렇게 나타날 거야. 아이들아 그럼 b가 11 나타났으면 두 번째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x 플러스 a니까 x 마이너스 1에다가 그 다음에 b도 결정됐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인가? 맞아? 여기에서 끝내도 됐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 절 더 갔습니다. 요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면은 얘도 비슷한 상황 나왔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감마에 제곱이 현재 마이너스 90이다 라고 줬으니까 아까 봤던 상황하고 비슷하고 얘들아 x 이퀄 1이라는 실근이 감마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맞죠? 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켤레근으로 등장하니까 현재 얘가 실수가 나옵니다. 즉 감마는 절대로 1이 안 나온다 라는 사실관계를 잘 생각하면 되고 알파나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가 갑니까? 여튼 문제에서 알파 베타 둘 중에 하나가 1이다 라고 생각하면 구하고 싶은 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 마이너스 1의 제곱인데 알파가 내가 편의상 그냥 1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구하고 싶은 것 자체가 뭔가 구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거 제곱제곱에서 전개했다라고 생각하면 베타의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 베타 더하기 감마에다가 1 더하기 1이니까 2를 계산하시면 되고요. 베타와 감마는 현재 여기 만들어진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베타와 감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값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으신 것 같아. 베타 플러스 감마 얼마라고 계산하냐? 2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거 열심히 곱셈50 변형시면 마이너스 18 나타날 겁니다. 괜찮나? 그래서 아마 열심히 계산한 답은 마이너스 20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 같은데 뭐 계산만 잘 견뎌주시면 되고 최초에 이거 두근은 차가 7이다 라는 것만 잘 대소비교해서 알아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B값을 아래를 통해서 아 맞아. 아까 상훈이도 그런 말을 하던데 여기서 지금 내가 마이너스 90이라는 숫자를 안 써먹고 답을 구했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B를 11인 걸 여기서 구하지 않고 여기서 이 녀석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0i니까 3루트 10i다 라는 걸 이용해서 B를 결정해도 됩니다. 진짜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조금 막 그 표준형 세팅하고 하는 게 좀 짜증이 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되는데 뭐 이러나 저러나 하여튼 답을 잘 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좀 이상하게 섞어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냥 풀면 돼요. 답을 구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마무리하려고 해. 아까 나눠드린 주간모의 킬러 그 일단 2주차 다 마무리해야 되고 남은 문제 한 8문제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뭐야 3주차 끝까지 다 풀어와. 순혈조합이니까. 뭔가 이상한